자, 그리고 육미지향원은 여기 보면 증상이 나오는데 구갈, 설건, 인건, 도환, 이게 음호 증상입니다. 여기 혈조라고 되어 있는데 혈보다 더 정밀로운 게 정,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은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그 육미지향원은 신수를 채우는 약이기 때문에 그 신의 정을 채우는 거니까 좀 더 정밀로운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음이 부족하니까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목이 마르고 뭐 이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화는 음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치열해서 이빨이 흔들리는 거, 이것도 신정이 약해서 잡지를 못해서 흔들린다 생각해도 되고 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력 감퇴, 뭐 조류 유정, 발기부전, 쾌감, 쾌감, 결핍,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신의 문제라서 신수가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다른 게 성욕 가항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음이 허해지면 화가 동합니다. 그 화가 음화가 동하게 되면 그 성욕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성욕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서 오히려 방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더 정이 많이 결핍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술무력, 뼈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뇨 또한 신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부인한테도 육미를 쓸 때가 있느냐? 있습니다. 아주 골이 큰 사람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월경, 아까 말했던 혈보다 더 정밀로운 거기 때문에 정이 부족해지면 아예 월경을 하지를 않습니다. 월경이 과소 확 줄어드는 거고요. 무배란, 배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혈어해서 화가 상념한다. 이게 아까 말했던 성욕과 항진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이 부족하면 음이 부족해 돼. 음이 허해지면 화가 동하게 되니까 음어 화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동하는 현상을 이 여기서 말하는 허하상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장상학에서 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그 신은 힘과 능력을 관리하는 장부이다. 이게 이제 정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 혈보다 더 정밀로운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관리하는 장부이다. 이걸 만약에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가동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연료가 충분해야지 힘이나 뭐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장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 저장, 윤활. 여기서 수라는 거는 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물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저장하는 생장과 반려, 생명과 생식을 주관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이 아기를 놓게 한다든지 사람이 큰다든지 클 때 전부 다 뼈가 크는 거잖아요. 뼈에 관계되는 게 신수가 주관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생식이라는 것도, 여기서 생식은 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천지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력은 후천지정이지만 이 생선 같은 경우는 선천의 정이 있어야 충실해야지 아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식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기를 다시 한번 더 표현하자면, 전기는 온몸의 정밀한 물질, 기억, 진액, 수곡, 진액 등 후천지정이다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혈 중에 더욱더 정밀로운 놈들이 합쳐져서 이제 후천지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생식의 정은 원래 선천지정이 타고나는 거라고,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상에서 신은 다시 신주수로 해가지고 수, 저장, 윤활. 아까 말할 때 여기 수는 신수라 그랬죠. 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액 대사를 유지하고 조절한다, 기하작용을 한다. 이 소변이 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밀없지 않은 것들을 다 소변으로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물에서 화생된 수액을 전신으로 수송한다. 화생된, 요 화생된이란 뜻이 아까 음식물에서 먹고 정밀한 거를 만들어내서 그 수액을 전신으로 수송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중에 소변을 생성하고 배설한다. 이거는 정밀없지 조금 더 탁한 것들, 그 탁한 것 중에 약간 청한 것은 소변으로 배설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수분은 재흡수한다는데 이게 소장에서 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물론 그 방광에서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한 수분을 재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주 납기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이 납기란 뜻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폐가 호흡한 청기를 깊숙이 받아들임 이라 되어 있는데, 호흡할 때 들어 마시고 뱉죠. 그죠? 근데 들어 마실 때 이 들어 마신 숨이 어디로 가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이 깊숙하게 밑에까지 쭉 끌어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처음에 태어나서는 애들이 배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애들 보면 배가 숨 쉴 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숨결이 점점점 위로 와서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좀 더 돼서 사람이 거의 죽을 때쯤 되면 목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숨 넘어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가 잡지를 못해서 밑으로 끄집어 내리지를 못하니까 숨이 점점 짧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수가 그 신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전호흡이니 하는 것들이 그거를 일부러 더 밑에까지 이렇게 호흡을 내려서 그 기능을 더 좋게 해주려는 그런 목적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과 같은 부부 장기가 되는 게 이제 방광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3초는 그 3초에 대해서는 다시 좀 뒤에 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과 기, 여기서 골이라 그랬는데 아까 골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골대자를 우리가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그 광대뼈라 그랬죠. 거기 이제 골을 나타내는 주치표가 되고, 그럼 기는 뭐냐? 이 사람이 누워 있으면 기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신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가. 그래서 기를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입이 제일 아래죠.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 입이 발달했다. 그래서 아까 그 육미를 어류에 쓴다 그랬죠. 그 이유가 이 입이 그 신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꼭 입을 신으로 보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두려움을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름철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수가 작동이 돼서 추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두려움과 신수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3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명문과 3초가 아까 말했던 부부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문과 수승하강이라 돼 있는데, 그 신음이 있고 신양이 있고, 이 신음 안에 신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팔미지양원을 설명할 때 이 팔미지양원이 신양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음과 신양 이를 합쳐서 우리는 명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명문에 있는 그 신양하고 관계가 있는 게 부부장기가 3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행 상태로 오장육부의 상호관계를 그려놨는데, 이제 형성해서 할 때는 심을 맨 위에, 신을 아래에, 좌우에, 좌의 간, 우의 폐, 중앙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육미 같은 경우는 밑을 주관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운도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신에 관계되는 것들, 뭐 소변이라든지 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이 충실해지면 자 뼈를 타고 내수로
올라가서 그 내수로 꽉 채우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은 아래 약입니다. 심은 위의 약이고, 간은 좌측의 약이고, 폐는 우측의 약이고, 비는 중앙의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육미지향원은 도대체 언제 썼냐, 투약을. 요통, 다리에 힘이 없다. 아, 자, 이거 아까 말했던 뼈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뼈의 문제일 때 요때 쓰면 됩니다. 그 요통의 환자가 왔다 해서 다 육미를 쓰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써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린 게 그겁니다. 뭐 요통 환자가 와서 빈수선을 쓸 수도 있고 뭐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오죽산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통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주 다른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떨 때 그러면 쓰느냐? 아까 말한 골대자, 관골이 크다든지 오류라든지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까맣다든지 면역자, 그리고 이 신의 색깔은 흑입니다. 색깔이. 그래서 남자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의 본색은 하얗다 그랬고 남자의 본색은 까맣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고를 때 요통이나 다리 힘 없을 때 육미를 쓰면 잘 듣는다 이런 소리고요. 도화는 아까 음이 회해지면 도둑담이 난다 그랬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지러움이나 이명, 아까 신수가 부족해지면 음이 허해져서 화가 뜹니다. 네, 화가 뜨는 현상에 가장 적한 게 그 성욕이 가항진된다 그랬죠. 그게 화가 뜨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쭉 위로 올라가서 위로 뜨게 되면 당연히 머리가 어지럽겠죠. 뭐 귀에서도 소리가 나고 허가 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명도 이런 종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담화가 담하고 화가 많아져서 그렇게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기가 부족해서도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 환자 와서 육류 쓰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소변의 양이 많고 자주 본다. 구갈, 소변색이 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신하고 방광은 부부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소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방광 자체에 병이 들어서 된 것도 있겠죠. 그건 실증이라서 열을 끄는 약을 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족해서 신수가 부족해서 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갈도 하소쯤 되는 걸 말합니다. 육미지향원을 쓰려면 이제 그 원래 이 갈증 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음이 부족해서 화가 동해서 구갈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신경쇠약, 성적 신경쇠약. 이게 아까 말했던 성욕 과항진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력 감퇴 같은 경우도 이 시력이라 그러면 눈은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흑정 안에 있는 눈동자 까만 부분을 신이 주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음이 부족하면 시력도 감퇴하게 됩니다. 체온은 높은 편이며 추운 계절을 좋아하고 식욕은 항진,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찬 것과 지방식을 좋아한다. 자, 지금 여기 체온이 높은 편이고 이거 번열이라고 써놨는데 음이 지금 화가 동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화가 동하니까 추운 계절을 좋아하고 음이 해지면 화가 많아지니까 잘 먹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아지면 실제로 소화력도 좋아지니까 수분 많이 섭취한다 뭐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에 응용하는 거 봅시다. 만성신염, 만성신염으로 인한 요통, 무릎이 잘 아픈 만성관절질환, 뼈 문제죠. 네, 뼈 문제고 앞에는 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야뇨증, 유뇨증, 빈뇨증, 방광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성간염, 지방간, 간신이 원래 동기입니다. 간신은 같이 가는 놈인데 심폐는 같이 가는 놈이고 원래 그거는 뭐 한방적 용어니까 이 신의 문제가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자율신경실조증 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여기 당뇨병 요래 써놨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도 신수가 부족해지면 하소가 옵니다. 그 당뇨병은
그 소갈이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상소, 중소, 하소가 있는데 상소는 위쪽에서 탈 때, 중소는 중간에서 탈 때, 하소는 아래쪽에서 탄다. 이 소자가 탄다라는 소리입니다. 갈자는 타서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뇨병은 하소를 말하는 겁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아까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하니까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주의가 산만한 체질자다.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신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수가 부족하게 되면 뼈를 따라서 내수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내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내수가 충실해져야지만이 이 안정적이고 예,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이런 산만한 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노인성 변비라고 써놨는데,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몸에 신수라는 음이 부족하는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성 신염으로 인한 주로 다리 힘이 없다. 이 만성 신염 같은 경우도 뭐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 많겠지만 만성이라고 벌써 허증으로 빠져들어간 거니까 신수가 부족해가지고 다리 힘이 없고, 부종이 올 때는, 요거는 이제 부종이 올 때는 우술 차전자가 부종을 빼주는 약들이니까 그렇게 같이 처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선장통도 당연히 뼈가 크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를 처방하게 되면 성장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하적용 항진우리랑 피로, 비슷합니다. 음이하에서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만성호흡기 질환도 밑에 음이 부족하면 위에 영향을 미쳐서 만성호흡기 질환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팔미 같은 경우는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장을 보호하는데 보자, 이것도 양성, 음허. 그럼 양이 성한 걸 어떻게 아느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머리가 크다.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 이것도 양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팔다리가 길다. 몸에 비해서 팔다리가 길다. 이것도 양성이라고 봅니다. 팔다리 긴 거를 가지고 보정기 기탕을 쓴다. 머리가 큰 거를 뭐 십전대부탕을 쓴다. 이렇게 했죠. 그 육미지향원은 어떠냐면 머리가 큽니다. 두 대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배가 나옵니다. 신장이 약해져서 이 안에 있는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껍게 해서 바깥의 찬기를 이기기 위해서 배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미지향원은 쓸 사람은 머리도 크고 배도 크고, 두 번째 그 여기 얼굴이 붉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침을 잘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얼굴이 붉다는 거는 그냥 그 신양이 신에 있지 못하고 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떠서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허에서 나는 붉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래침을 많이 뱉습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침을 계속 뱉어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보통 이 신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장이 부족해서 침 뱉는 것만은 아니지만, 신장이 부족하면 왜 뱉냐면 차니까. 독에 만약에 물이 얼면 바깥으로 이렇게, 독에 물이 꽉 차서 얼면 바깥으로 얼음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약은, 팔미지향원의 투약은 어떻게 하냐면 피로하기 쉽고 사지가 냉하기 쉬우며 요량이 감소하고 다뇨 있고 때로는 구갈이 있는 다음 제증이라고 써놨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지가 냉하고, 물론 이 팔미는 육미지향원에 뭐 부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양이니까 육미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팔미라는 건 아까 아주 찬 사람한테 쓰는 약이죠, 부자가. 그래서 뜨겁게 만들어내니까 사지가 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량 감소 또는 단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신이 하는 역할이죠. 그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때로는 구갈이 있는, 때로는 그 구갈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통, 요통, 저림, 노인이 시력 부족, 가려움, 배뇨곤란, 빈뇨, 부종 일어났는데, 이것들은 다 아까 신의 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그
그 양이 같이 따라오면, 양의 허함이 따라오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약의 제형에 관한 게 돼 있는데, 한약은 아주 뭐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탕이 있습니다. 그냥 물약. 그러니까 끓여서 우리 보통 그냥 우리가 그 파우치에 넣어서 먹는 그 물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약효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의원에서 많이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가 있고, 산재는 뭐냐면 다 갈아서, 약재를 다 갈아서 하는 걸 산재라고 합니다. 그때 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환원단이 있는데, 환 같은 경우는 환원단, 이거는 이 그렇게 가루를 낸 거를 꿀이나 뭐 찹쌀풀이나 이런 거로 버무려서 그 만든 거라 보시면 되는데, 크기에 관계 있습니다. 환, 원단. 환은 보통 오동나무, 그래서 오자대라 그럽니다. 오동나무 정도의 오동나무 씨 크기 정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약이라서 동그랗게, 지똥? 아니, 아주 가는 염소똥? 뭐 그런 느낌? 그렇게 된 거라 보시면 되고, 총알 크기를 단자대라 그럽니다. 이거 조금 더 큰 거. 그 다음에 원은 그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자가. 그래서 우왕청심원 정도의 크기. 우왕청심원 우리 시중에 파는 그거라 보시면 되고, 뭐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은 강물 성약이 들어가거나, 다 들어간다는 말 아니죠. 법제 과정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 그때 우리 쓰는 게 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가 얘가 공진단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성이 준열화가 특이한 약이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약효 때문에 환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환이나 원이나 단을 만들면 뱃속에 오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하는 약일 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천천히 작용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약효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약성이 준열하거나 특이한 약이 들어가서 도저히 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강물성 약재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끓여 가지고는 우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잘 갈아서 그 환을 만들어서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약성을 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성이 준열했다고 할 때 그 어떤 것들은 이런 광물성 약처럼 불에 벌겋게 달궜다가 계속 달궜다가 그걸 부셔서 분쇄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방제할 때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할 때 포제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제할 때 어떤 약은 이렇게 꼭 처리해야 뭐 독도 없고 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물에 끓이면 우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넣고 오랫동안 작동되게 그렇게 할 때 쓰는 게 아까 방금 말했던 이런 제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